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물놀이 백신은 구명조끼고 요즘 일상 속의 백신은 바로 마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종목에 대한 백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말 동안 수익마스 플러스 함께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내 계좌 좀 답답했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가올 시장, 우리 시장 잘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수익마스 플러스 함께 하신다면 다음 주 대응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시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 그리고 상담 시간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주세요. 또 문자 상담 방법은요.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2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토요일 방송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을 꾸준하게 찾아뵈야 되는데 가끔씩 나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좋은 종목, 그다음에 좋은 시황까지 다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와 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끝까지 오늘 TV 방송만 잘 따라와 오셔도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농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5월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조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 나쁘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월, 7월이 넘어갈수록 내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7월뿐만이 아니라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한참 남았거든요. 이 남은 증시 동안에 내 계좌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나 대응들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마이너스라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바로 플러스 빨간 계좌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빨간불을 켜면서 한 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0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80선으로 안착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부양책 추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증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상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번 달, 그다음 지난 달 봤을 때 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시장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쫓아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아니면 우리 특정 정부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수혜주도 급등했다라고 하면은 특정 누군가의 인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 자, 지금 우리가 차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뭐가 나오느냐? 지금 시장의 이런 흐름,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면 안 되느냐, 상방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고점대 돌파를 실패하고 돌파를 한번 했다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이번 파동에 재파동이 나오면서 양봉을 아름답게 쏘아 올렸습니다. 만약에 저는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이것이 증시가 아니라 종목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냥 무리하게, 그냥 과감하게 무리를 해서라도 매수를 하고 싶을 만큼 차트적인 흐름은 굉장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과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우리가 계속해서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 하나만 가지고 3년 내리 하방으로 밀었죠. 과거 제약 바이오를 올렸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 하나만 가지고 3년을 내리 하방을 했다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드디어 돌파가 나와주고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 저는 과거 제약바이오의 대파동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증시는 상방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증시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거는 공격적인 매수, 일봉, 주봉, 월봉,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상에 시장이 지금 뭐 계속해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보다는 700포인트 구간대에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구간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과거 우리가 제약바이오로 올라갔듯 1000포인트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시장의 대파동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증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신다면 매수할 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군을 저희가 매수하는 게 좋을지 살짝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사실상의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추격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어떤 종목군들 딱 말씀을 드릴게요.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최고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정부 정책에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사시라. 이미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고점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을 해봐야 여러분들 계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누군가는 사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된다. 오늘 TV방송 끝까지 쫓아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관련된 종목들 제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주 혹은 아직 저점에 있는 종목들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좀 매매하기 어렵지 않았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찍으면은 한 2, 3일 있다가 수익 나는 그런 구조가 5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슬슬 우리는 공매도 금지 해제가 다가오면서 증시가 조금 불안한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증시를 보시면은 주가가 사실상 5월까지는 계속해서 거의 21선 터치도 없이 우상향이 만들어졌었는데 6월이 다가오면서 등락폭이 좀 커지더니 좀 7월까지 해서 계속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지금 증시 솔직히 좀 또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 사실 5월보다는 힘들다라 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도 공매도 금지 해제하려면은 아직도 2달이나 남았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유동성을 즐겨야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을 까서 들어왔다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만 붙으면은 주가가 보통 1차 VI, 2차 VI 거의 상한가 이상까지도 급등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찍는다고 수익 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갈 종목들은 50% 갈 거 70% 가고요. 70% 갈 거 100% 가는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걱정하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이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증시에서 좀 급등 수익을 좀 많이 늘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됐겠느냐 한다면은 최근에 한국판 뉴딜이 약 100조 이상의 이슈가 규모가 나와주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디지털 뉴딜이 약 50조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그린 뉴딜이 70조, 안전망 구축이 약 30조였습니다. 그러다 거의 160조 가까운 돈이 한국에 쏟아지면서 그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판 뉴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주다 그러면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난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매수한 적이 없어요. 또는 그 종목 못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방송을 보시고 그 후속 정책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그 후속으로 정책이 어떤 종목이 나와서 어떻게 올라갈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건지 궁금해집니다. 좀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 관련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나 사실상 돈이 50조, 70조씩 들어오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대부분 100%씩 올랐습니다. 제가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동국 SNC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정말 단 한 번도 상승세가 나오기 힘들었던 거의 뭐 4년 내내 하락세만 나왔던 종목이 동국 SNC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풍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2020년도에 이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에만 거의 20조 가까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 이제는 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상 풍력이라고 합니다. 바다 위에 띄워놓고 바다에서 이제 풍차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데 그 해상 풍력이 유럽부터 해외에서부터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는 보다 100배 이상 키워야 된다는 말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대략 뭐 40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처럼 그린딜 관련주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소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대부분 한 100% 이상씩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고점 자리는 좀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주를 또 찍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주, 새로운 정책주를 찍어야 최저점에서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모두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이 정부 정책 관련주 또 뉴딜 관련 흐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말씀을 해주실지 먼저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특징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사실상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될 거는 정부 정책 관련되는 모멘텀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 이제 마르스 전문가에서 말씀드렸던 뉴딜 정책 역시도 하나의 정부 정책이었고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게 정부에서 계속 특정한 정책에 대한 걸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린 뉴딜이 되었던지 그린벨트가 되었던지 그냥 뉴딜 정책이 되었던지 아니면 뭐 세종시가 되었던지 계속 정부 정책에 관련되는 모멘텀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이번 주에 한 주에 강한 종목 무엇이냐 바로 유라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유라테크라는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전이 수익맛의 플러스를 제외하고 앞서 이제 이 MTN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의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이 구간에서 소개시켜드리고 강력하게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왜 올라갔는가?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 사실상에 이제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좀 살짝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보혜양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능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특정 인물 관련되는 써니전자라든지 이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정부 정책 빠른 순환매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라테크 역시도 갑작스러운 이 정부 정책 중에 한해서 세종시에 관련되는 수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된다.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라테크가 이번 주에 상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할 건 뭐냐? 유라테크가 상한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흐름을 만들었느냐? 갑작스러운 거래량.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바닥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라테크라는 종목 세종시 관련되는 이슈 통해서 가져가도 괜찮지만 지금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갑작스러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슈가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라테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슈와 함께 거래량을 통해서 급상승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종목을 혹시 소개를 해주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사실상이 어제장에 바로 강력한 상한가에 갔잖아요. 네. 사실 유라테크라는 종목은 제가 이 MTN 방송 야간에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사실상 이 머니투데이, 수익맛의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상한가를 보통 4번, 5번, 6번 이상도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했던 유라테크 같은 종목 소개시켜준 적 있는지 사실 유라테크 같은 종목이 아니라 상한가 가는 종목은 늘 소개시켜드렸고 늘 매우 여러분들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방송까지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시간, 타이밍, 우리가 언제 가느냐. 사실 저를 떠나서 이 상한가, 주가의 급등은 예상할 수 있지만 주가가 우상향해서 50%, 60%, 100% 갈 수는 있지만 당장의 상한가 한다. 이건 사실상의 어느 정도 운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장의 상한가 갈 종목이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거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 기대되는 종목들 잘 짚어주시는 만큼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도 한번 오늘 특징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특징주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특징주를 얘기하기보다는 특징 섹터를 좀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풍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풍력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구 SNC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동구 SNC가 주가가 이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약 4년 동안 우하향세가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풍력 발전 자체가 이슈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풍력 발전을 하냐? 요새는 태양광 발전 아니면 대부분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 보통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편이지 풍력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옛날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다라는 건데 왜 이슈가 됐느냐? 물론 그린 뉴딜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수소연료전지라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가 되면서 같이 엮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수소차라는 게 사실상 수소를 가지고 달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수소가 달릴 때 나오는 게 이 배기가스가 아니라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사실상 이 필터화 시켜서 공기가 들어온 다음에 수소 에너지를 발생시킨 다음에 공기를 내뿜어요. 그럼 사실상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니 그럼 그 수소는 어디서 가져오냐? 아니 수소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실상 그 수소를 석탄 가지고 만들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해상풍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띄워놓고 그 해상풍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물에서 수소를 분해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세대를 지금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로 시대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아니면은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를 지금 모두 차로 바꿔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이번에 이 그린 뉴딜에도 들어가주고 충분히 이 투자 같은 경우에도 몇십 조씩 들어와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대략 400% 이상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주라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가 나오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만들어지는 이런 한국판 뉴딜과 같은 정책주를 한다면 주가가 저점에서도 약 400% 이상 급등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니슨이라는 이 실제 풍력 관련주입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적지 않게 올라갔죠. 대략 한 2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주들 중에서도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후속주가 아니라 한국판 뉴딜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후속주로 오늘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풍력 관련주로 이 종목 바로 동국 SNC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대통령 또 정부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매수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좀 들고 있는 걸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이제 그린 뉴딜이나 이런 이 한국판 뉴딜 관련주를 들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제 가진 자들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오시는 거는 조금 부담되고 사실상 눌림목이 좀 나온 상태가 맞다 생각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거는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좀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이어서 저희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강태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D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상에 뭐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주가는 차트의 흐름을 만들고 따라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DI라는 종목이 사실상에 뭐 어떠한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뭐 DI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우리 싸이 연예인 싸이가 뭐 우리 옛날에 뭐 그 뭐죠? 오빤 강남스타일 그 하던 노래가 가지고 엄청 흥행을 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좀 급등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DI가 사실 싸이 관련된 수혜로 급등하기보다는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DI라는 종목 차트를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I가 뭐가 나와주느냐? 계속 꾸준한 바닥에서 거래량의 급증이 나와주면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I라는 종목이 지금 추가적인 차트 흐름 봤을 때 상방에 대한 기대를 좀 노려볼 수 있고 이 종목이 만약에 그럼 상방이 나와준다. 그럼 저는 한 가지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에 통해서 매 분기마다 실적주 관련된 실적 모멘텀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보통 이 실적을 통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DI라는 종목이 지금 사실상에 뭐 어떠한 모멘텀을 엮을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차트적인 흐름 봤을 때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그나마 좀 제시할 수 있는 건 실적 관련돼 있는 모멘텀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의 꾸준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바닥 구간에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했다시피 바닥에서의 거래량, 이 바닥 거래량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실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왜 터졌는지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차트상에 봐도 주봉상에서도 122평을 뚫어내면서 안착까지 하는 흐름,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고요. 월봉상 흐름을 봐도 사실 이 4,500원대 돌파를 하려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돌파를 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패턴이 나와주고 일봉 역시도 정배열을 만들어줘서 꾸준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DI라는 종목에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DI라는 종목 시가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짧게 이제 한 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6,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서 들고 가시고 손절가는 짧게 3,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한 전략.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구간대에서 대략 한 40% 정도, 손절가는 짧게 한 17%, 15% 정도 잡아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바로 DI였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슈뿐만 아니라 특히나 거래량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보니까요, 이미 조금 거래량이 터져서 조금 상승한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는 많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100%까지 열려 있다. 100%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30%가 올라간 지금 자리는 당연히 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에 지금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앞서 상한가가 한번 나와주고 그다음에 앞서도 한 18%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DI라는 종목이 주봉상 차트를 때려봤을 때 사실 이 종목은 8,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갔을 때 80%, 90% 이상은 열려있는 자리겠죠. 그럼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니라 지금 자리가 올라탄다 하더라도 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불안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조금씩 아래로 분할 매수를 잘 해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DI였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혹시 앵커님은 네. 혹시 녹색지대 좋아하세요? 녹색지대 네. 가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세대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세요? 네. 네, 녹색지대를 물어본 이유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그린벨트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 이슈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 이슈가 160조 규모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160 규모의 이 한국판 뉴딜이 나온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 대한민국 자체의 경제 성장률을 더 키우기 위한 이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두 번째 문제로 뭐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주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고 있어요. 집값이 안 잡히다 보니까 더 잡기 위해서 720 규제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모든 1216 규제라든가 모든 규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사실상 8월 27일 규제에서 얘기를 했었던 주택 공급 30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 부지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상 이 땅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간이 뭐냐면 이제 그린벨트를 조금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린벨트 관련주라는 건데 이 그린벨트 관련주를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린벨트의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첫 번째 수혜주고요. 두 번째는 그린벨트를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두 번째 수혜주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 하나가 백광산업입니다. 근데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땅을 가지고 있냐 한다면은 사실 그 양천구 끝에 이 고척동에 이 고척 부지를 약 한 1,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과거 가치로 봤을 때는 약 1,400억 정도의 돈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백광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백광산업의 시가총액이 1,600억이에요. 근데 땅값이 1,4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이미 지금 이 강남 근처 이 사실상 이 그린벨트 지역에 솔직히 비닐하우스 있고 거의 뭐 허벌판이거든요. 근데 그 땅값이 지금 벌써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값은 14억에서 이미 15억까지 이미 10% 이상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게 지금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대감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획재정부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든가 아니면 현재 여당이라든가 모든 부처에서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시초가 이하에 공략을 하시고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에 약 4,4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지켜보자. 전고점 돌파하셔야 돼요. 4,400원이고요. 손절가는 3,700원 라인대입니다. 잡으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바로 백광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바라봤을 때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들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정책주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남북기업주를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남북기업 종목들이 40%,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린벨트 정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솔직히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야당에서 거부하면은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다? 지금은 30년 만에 슈퍼 여당이 발생했다 얘기를 했었죠. 30년 전에 민주정의당이 합당으로서 슈퍼 여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합당이 아니라 총선으로 슈퍼 여당이 발생됐고요.
300석 중에 180석이 지금 여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 모든 정책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여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여당의 정책이나 여당의 법안들은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는 세력들 또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충분히 90% 이상 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그렇다 한다면은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지대 즉 그린벨트 관련주 바로 백광산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적 흐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매매 전략 알려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7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상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런 종목을 들고 오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이건 역시도 정부 정책으로서 과거에 엮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이슈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영흥이라는 종목입니다. 영흥이라는 종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신공항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린벨트와 굉장히 흡사한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린벨트처럼 신공항 역시도 어떻게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를 통해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영흥이라는 종목도 그럼 그 신공항 관련되는 이슈를 통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영흥이라는 종목에 주목해봐야 할 게 뭐냐고 하면은 차트만 그냥 때려봐도 완전히 최바닥 구간이에요. 최바닥 구간인데 늘 여러분들이 강조드렸던 거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거래량의 꾸준한 급증. 누군가는 이 바닥 구간에서 주봉상, 월봉상 봤을 때 꾸준하게 샀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합니까? 최근 이제 2개월 정도 봤을 때 1,100원과 1,200원 구간에서 꾸준한 횡보세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수급을 붙이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니 좀 주목을 해보면서 영흥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흥 같은 경우도 역시나 1,200원 뭐 이하의 시가 이하 여러분들께서 여유롭게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이제 1,000원대를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크게 갑시다. 목표가는 2,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로 영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을 보니까요, 목표가랑 손절가랑 좀 갭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커도 괜찮은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크게, 손절은 짧게. 저는 가끔 많은 개인 투자자 보면은 정말로 시젠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신풍제약이라든지 사실상 300%, 400%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에 올라타면서 목표가는 5%, 손절가는 마이너스 50% 잡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그냥 정말 우리는 목표는 크게 잡자고요. 어차피 목표까지 가는 동안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째 크면 좋잖아요. 여러분들께 늘 얘기하는 게 사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젠을 제가 왜 얘기했느냐. 사실 시젠이라는 종목도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어요. 시젠 종목 계속 가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매매하신 분들이 이런 구간에 들어가시면서 목표가를 10% 잡으시고 손절가를 마이너스 30% 이상 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은요, 손절은 최소화, 목표는 크게 잡자는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의 괴리가 크다. 맞아요. 사실 목표가는 거의 뭐 100%, 손절가는 뭐 한 마이너스 20% 하지만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목표는 크게 잡읍시다. 이 주가는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매수했을 때는 늘 목표가는 최대치로, 손절가는 최소한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바로 영흥이었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바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린벨트의 종목은 두 가지라고 했죠. 네. 첫 번째는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린벨트를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백광산업은 1,400억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고 제가 오늘 공개하는 기업은 두 번째는 그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능기업이라는 기업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목 사업이라든가 건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플랜트 사업, 아시겠지만 대부분 땅을 갈아엎어서 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짓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남양주 별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사실상 거의 부지에다가 약 2021년까지 이제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린벨트를 어차피 갈아엎으면은 거기 안에는 아파트나 주택을 사실상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능기업이 충분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에 2,900원 라인 때 잡으시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약 2,500원 잡으시면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관심주 바로 진흥기업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나와 주셨잖아요,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그 종목들 잘 상승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은 제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대지독감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게 사실상 뭐 엄청나게 막 크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뭐 50%, 100%씩 올라가진 않았지만 충분히 대부분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두 종목을 드렸죠. 첫 번째가 체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시스라는 종목을 이 음봉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전염병에 대한 지금 관심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해봐도 단기 급등이나 상승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바로 11%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서 대략 13%, 14%가량의 수익이 어렵지가 않았고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글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시스 두 번째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에 드리고 나서 충분히 그 다음에 주가 상승세 6%가량 나와주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충분히 달성을 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10% 이상의 수익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이 마음속에서는 너무 작았다라는 거죠. 목표가는 약 대부분 10% 이상씩 돌파를 했지만 수익 같은 경우에는 11%, 12%. 왜냐하면 과거에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뭐 상한가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 종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2의 한국 뉴딜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반짝 상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지금 뭐 그린벨트가 이제 뭐 반짝 상승하고 끝날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제2의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구 SNC가 400% 이상의 상승세가 만들어졌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약 150% 이상의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겠는데 그 S퓨얼셀이라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주가 같은 경우에 대략 130% 이상의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이다 한다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다 한다면은 이번 그린 뉴딜의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100% 또는 150% 아까 40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를 이을 종목이 뭐라고? 바로 그린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한국판 뉴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주를 매수를 못했습니다. 전 매수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또는 잡으려고 보니까 고점이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2020년 7월 말부터 8월까지 그린벨트 최저점에서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찍어야 된다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진짜 대장주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대부분 작은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큽니다. 시가총액이 크면은 주가가 뭐 큰 상승이 나오기가 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대부분 시가총액 뭐 600억, 700억 이런 종목들이 뛸 때 100%씩 올라갑니다. 사실상 최근에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보시면은 주가가 뛰기 전에 약 1000억 미만이었는데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당일 상한가 급등세가 쭉쭉쭉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종목들에서 주가 급등 랠리 나와주는데 사실 지금 그린벨트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충분히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한번 뛸 때 강하게 치고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종목은 제가 꽁꽁 숨겨놨는데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에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아까 얘기했죠. 제2의 한국판 뉴딜이 될 수 있는 그린벨트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아까 이 백강산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린벨트 대장주 딱 한 종목 있으니까 오후 3시 마르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 살짝 내려보시면요.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부터 제2의 한국판 뉴딜 관련주로 큰 상승 기대되는 그 숨어있는 종목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송으로 그 숨어있는 종목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역시 알아봐야겠는데요. 먼저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실상 지금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주를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말했다시피 저는 정확하게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을 통해 가지고 1000포인트가 증시가 가나 안 가나 우리는 언급할 때 지금 시장 역시도 10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볼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올라가야 될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 사야 된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종목은 차트의 흐름에 이미 다 나와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니죠 일요일 저녁 10시 여러분들께서 이어지는 방송까지 쫓아오신다라고 하면은 과연 시장의 상방에 어떤 종목을 베팅해야 될지 다음 주가 아니라 우리는 이번 연도를 보고 여러분들 계좌를 어떻게 바꿀지 일확천금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다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고 전문가님의 일요일 무료 방송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역시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정책주가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고점에 따라잡는 게 아니라 정책주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한다면 단기간에 큰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절대 고점 따라잡지 마시고 눌림목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 방송 끝나고 또 이제 3시에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만 더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아까 설명을 좀 많이 못 해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그린벨트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은 뭐냐면은 그린벨트의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결국엔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키면은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럼 사실상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집값, 땅값이 거의 2배, 3배 이상 미친 듯이 치고 오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큰데 제가 지금 꽁꽁 숨겨놓은 이 기업, 한 개의 이 기업, 이 종목은 약 64만 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고요. 평수로 따지자면 약 19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은 과연 몇 억이 될지, 이게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 사실 가치 환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만 평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린벨트 대장주, 이 한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니까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상담 참여하고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한번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어머니? 좀 너무 오래돼갖고 좀 네. 속이 상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네. 예,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그 1년 한 반을 넘게 갖고 있었어요. 네, 1년 넘으셨어요. 네, 그래갖고 네. 53,000원에요. 네. 30%를 매수했거든요. 네, 53,000원에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강태곤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저 마르스 전문가님이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저 굉장한 팬이에요, 마르스님.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저한테 한번 전화 상담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예전에 받았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5만 원 오면은 다시 전화하라고 하셨죠, 제가. 네, 네. 네, 그래서 전화하신 거예요? 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5만 원까지 보고 그 다음에 5만 원 목표가 달성되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어머니 잘 기다리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어머니. 네네. 네, 듣고 다행이에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머니 53,000원이면은 그래도 아직은 목표가 달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죠? 근데 본점 몇 번 오셨죠?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최근에 네. 본점 몇 번 왔는데 매도 안 하셨죠? 네. 네, 좀 그래서 아쉬운 부분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그린 뉴딜에 약 70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수소차 여기 투자에만 약 한 15조 이상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그린 뉴딜 70조 중에서 약 15조 총 이 정책 두 개를 합쳐보자면 20조가 넘는 돈이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요. 네. 그럼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받겠죠. 그러면은 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이 뭐 엄청나게 꺾이거나 그럴 만한 흐름 자체는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시장을 조금 유동성 있게 좀 즐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일진 머티리얼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죠? 네네. 솔직히 거의 정이 들었다 한다면은 거의 결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손실 안 보고 본전 오잖아요. 네네. 우리 미련 없이 매도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네. 이번에는 할 걸 하려고요. 네, 우리 이제 53,000원 본전 오면은 이제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상담만 한 4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네. 본전 오면은 우리 미련 없이 떠나 보내줍시다. 어머니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손절가는 제가 약 한 47,000원 라인에 잡아드릴 테니까 네. 우리 본전 오면은 전량 매도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근데 더 올라갈 수는 없을까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네네. 대로 시간 대비해서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네네. 빠르기가 좀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우리 매도하고 본전에 가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상담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더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2부는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강의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비밀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마르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한국판 뉴딜 후속주가 잡고 싶다면 오늘 오후 강의 꼭 집중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은 모바일 또 PC로도 참여를 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만세 4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텐데요. 그 버튼을 3시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시면서 숨어있는 그 상승 종목 꼭 한번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 주세요. 또 문자 상담 방법은요.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내 종목,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문자 상담 역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은 PC뿐만 아니라 또 휴대폰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나가셔서도 저희 여러분들 함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